참가자의 동반자를 위하여 회의 기간 중 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은,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1번 프리투어, 뭐죠? 매번 했죠 제가. 사전 투어입니다. 포스트 투어, 이것도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내용일 겁니다. 익스큐션, 이건 뭐냐면 소풍 나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그리고 4번 스파우스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를 조금 단어를 암기를 하다 보면 스파우스라는 단어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라는 뜻이고 동반자 프로그램, 답은 바로 동반자 읽자마자 이게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 프로그램, 답은 4번입니다. 자 74번, 세미나의 발표자가 회의 도중에 5분 정도의 영상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발표 자료를 청중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 세미나가 진행될 회의장에 비치되어야 될 기자재로 바르게 묶인 것은, 여러분 쉽죠? VTR, OHP는 그때 필름으로 한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죠. VTR 필요하고 LCD 프로젝트,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 기자재에 관한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PCO가 기자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음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최근 출제 경향은 사실 전부 다 이런 VTR에 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어떤 회의 자료가 세미나에 진행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써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좀 집중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75번으로 넘어갑니다. 국제회의에 참가하려는 잠재 참가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잠재 참가자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면 1, 2, 3번들은 읽으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잠재 참가자들에 대해 분석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잠재 참가자들을 유도해서 좀 더 회의의 만족도도 올리고, 또 유도도 하고 위치도 하고, 좀 더 회의의 볼륨을 키워서 참가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리고 만족도를 올려서 다음 회의에도 참가를 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들도 다 맞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참가자들의 참가 횟수를 파악하여 참석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국제회의에 참가하려는 잠재 참가자들에 대한 분석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미 참가자들의 참가 횟수를 아직 이 사람들은 참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참가 횟수를 파악한대. 그쵸? 이 말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들이 또 참가 횟수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참석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미 이거는 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미 참석 의지를 보였을 때 참석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는 아직 잠재 참가자들한테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참석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76번, 회의장에서 발표 시 프로젝트를 스크린 뒤에 설치하고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들을 투영할 수 있는 방식의 스크린 종류를 설명한 겁니다. 1번부터 설명을 하자면, 매트화이트 스크린 같은 경우 홈시어터에 이용되는 거예요. 좀 규모가 작은 거고,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은 곳에, 사각이 아주 좁은 곳에, 그러니까 이렇게 뻗쳐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은 곳에 글래스를 이용한 룸에 적합한 거죠. 아주 작은 곳에 글래스로 바로 투영될 수 있는 게 적합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입체감이 필요한 회의 같은 게 있어요. 보여줄 때도 미술 같은 거를 좁은 곳에서 미술 작품을 보여줄 때도 이런 것이 약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같은 경우에 이런 3번 같은 스크린 사용합니다. 4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리얼 프로젝션 같은 스크린에는 발표 시 스크린 뒤에 바로 설치를 하고 우리가 노트북을 통해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4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다시 77번. 이카웨이는 빠지지 않고 UIA와 이카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카웨이는 국제회의 전문협회의 주요 활동이 아닌 것은 이카에서 합동국제회의는 개최하지 않아요. 이카가 관리하고 있는 수만 개의 전문협회를 합동해서 이거 주도적으로 뭔가 개최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국제회의를 개최하진 않는다. 그리고 1, 2, 3번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 국제회의 개막식에서는 외빈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반적인 의전 절차에 따르게 된다. 다음은 관례상 서열 원칙으로 틀린 것은 이거 의전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위가 비슷한 경우 여자는 남자보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상위에 둔다. 맞습니다. 보통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좀 높게 주고 그리고 남자는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당연히 나이 순으로 하는 건 세계 공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초청을 했기 때문에 더 대접하는 게 맞고, 일본은 상식선에 설명해서 맞죠. 자, 여성들,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2번은 여성들 간의 서열은 기혼 부인, 미망인, 미혼자의 순서로 하며 기혼 부인의 서열은 남편의 서열에 따른다. 서열은 기혼 부인이 맞아요. 기혼 부인, 미망인, 미혼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하지만 기혼 부인의 서열은 남편의 서열에 따른다. 이거는 기혼 부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참가자 중에서 여성이 어떤 VIP로 참가하게 됐을 때 남편도 배우자로 참석하게 되잖아요. 여성의 지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기혼 부인의 서열에 따라 기혼 부인의 서열은 남편의 서열에 따른다는 그 말은 기혼 남편의 서열은 기혼 부인의 서열에 따른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냥 남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쨌든 주요 참가자의 서열에 따라서 배우자의 서열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리나 여러 가지 참가자 명패에 따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번, 남편이 국가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인에 대해서 레이디 퍼스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여성이라고 우회두지는 않고 남편이 VIP인가 아니면 국가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레이디 퍼스트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맞습니다. 하지만 4번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참가자가 2개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회의와 관계된 지위에 따른다. 이거 실수하는 주최자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는 장관이야. 그쵸? 자신의 입지가 장관인데 다른 곳에 어떤 동호회, 예를 들어서 모임, 협회, 동호협회 이런 데 가서 협회에 가서의 자격은 그냥 임원이야. 그러면 협회회의에 참석했다. 그럼 단순히 이 사람이 임원으로 둘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2개 중에 어떤 조직의 회의를 하던 2개의 지위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서 그 사람을 장관급으로, 어딜 가든 장관급은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장관급입니다. 어떤 협회 회의를 가든 학회 회의를 가든. 그래서 나름의 장관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에 해당 회의와 관계된 지위를 따른다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논리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위에 있는 지위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79번. 아까 전에 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80번. 컨벤션 시설을 전통적 시설과 비전통적 시설로 나눌 때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컨벤션 시설의 전통적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시설이랑 유니크 베뉴 또 스페셜 베뉴 또 이런 어벨러블 베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컨벤션 센터,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컨벤션 호텔이 있는데 컨벤션 시설이 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컨벤션 위주의 시설. 그리고 3번
일반 호텔에도 컨퍼런스 룸이 있고 그랜드 볼룸이 있고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런 장소가 있죠. 4번 대학. 사실 어떤 학술 포럼 같은 경우에 카이스트도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부산에는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에서도 해양대학교에서도 심지어 이런 국제회의를 많이 합니다. 작은 규모의 한 50명 규모의 국제회의는 강의실, 좀 대강의실 같은 곳에 모여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학 때 특히 뭐 식사하실 수 있는 장소도 있잖아요. 대학에서는 그쵸? 뭐 먹을 수 있는 곳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주차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곳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스페셜 베뉴로 대학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일반적인 컨벤션 전통적 시설이라고 보는데 반해 비전통적 시설은 스페셜 베뉴, 대학을 설명한 겁니다. 그 외에 스페셜 베뉴로 뭐 여기에 해설해 보면 배도 될 수도 있고 기차도 될 수도 있고 기타 뭐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공원이 될 수도 있고 요트 경기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전통적인 시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뭐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비정통적 시설이 요즘에는 또 떠오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스페셜 베뉴인 4번 비정통적 시설입니다. 81번 유치 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개체냐 유치냐 그 개념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와 개체, 유치와 개체. 유치는 전, 개체는 후 아니면 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정부 측의 지원 표명 서신. 우린 이거 유치하고 싶다라는 어떤 지원 표명 서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조직위원회 구성 및 후원단체 소개. 그쵸? 조직위원회. 우리 유치 제안서에 우리 만약에 이거 유치하게 되면 유치위원회에서 이런 사람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어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물 그리고 어떤 리더들이 이런 회의에 우리 조직위원회로 들어올 거예요 라고 좀 보여주는 게 있고 우리한테 스폰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 이거 유치를 했을 때 유치하는 단계에서 얼마 정도의 우리 예산을 드릴 수 있고 이 정도를 너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어. 부산시청에서는 이 정도의 지원이 나와. 아니면은 뭐 관광공사에서는 이 정도의 지원이 나오고 대학이나 호텔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뭐 그래서 우리는 지출 예산이 이 정도로 모이고 스폰서가 이렇게 돼라는 지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할 수 있지만 주요 참석 인사 명단 아직 개최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참석 인사 명단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최 중 그리고 개최 준비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 제안서의 비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82번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가 필요한 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 뭐 사실 PCO라고도 하고 기획자라고 하고 이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가 사실 뭐 PCO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PCO란 개념이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있진 않고 뭐 DMO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뷰로 직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근접한 이유는 PCO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1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컨벤션 기획가가 유감 부서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 따로 알아보게 되면 주최자가 호텔에 전화해야 되고 뭐 어디 알아봐야 되고 정부에 전화해야 되고 경찰청에 전화해야 되고 컨벤션 센터에 전화해야 되고 대학에 전화해야 되고 모든 뭐 참석자들한테 다 전화 돌려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하지만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가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뭐 다 예약하고 한 곳에서 다 관리하고 리스트업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확정되면 이거를 호텔로 바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가 한 번에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도 높이고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것들 서비스를 대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1번입니다.
다른 것도 사실 뭐 2번, 3번 내용도 사실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1번인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3번 국제회의 시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83번 2번부터 하겠습니다. 기존의 컨벤션 센터보다 주변 환경 및 다른 회의와의 차단, 중소규모의 회의에 적합한 전문적인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컨퍼런스 센터이다. 그렇죠. 너무 뭐 대형 회의나 뭐 이런 전문적인 큰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전문화되고 또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뭐 시설들이 전문적인 시설 서비스가 좀 필요하게 되면서 컨퍼런스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3번 컨벤션 센터의 건물 형태는 단일 건물에서 모든 시설을 갖춘 복합형이어야 되고 일정 부지 내의 회의 시설과 전시 시설들이 평면적으로 분리되어 건립된 분동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뭐 다층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은 당연히 1층이 전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금속 기계 아니면 대형 기계 같은 경우 2층에 놨다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시설은 1층에 있어야 되고 그런 전시시설 중에 회의시설들을 2층에 따로 주는 복층형 그런 형태의 컨벤션 시설이 있고요. 또 우리 부산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다형 복합형입니다. 1층에 전시시설이 있고 2층에 회의시설도 있고 또 따로 분리된 컨벤션홀에 대형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동시에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건립형, 분동형으로도 다 복합형입니다. 그리고 4번 컨퍼런스 센터는 객실과 식음료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그렇죠. 보통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케이터링 서비스가 즉각 좀 잘 이루어지기 힘든 대규모이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반벌 먹는다고 하죠. 그런 연회나 어떤 F&B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위임해서 어떤 컨벤션이 발생하고 리셉션이 개최되고 연회가 개최될 때 그런 외주업체가 와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컨퍼런스 센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그런 F&B 시설을 안에 독립적으로 갖춘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1번 이 내용은 컨벤션 센터는 숙박시설을 갖춘 컨벤션 전용 시설이 아닙니다. 컨벤션 전용 시설은 숙박을 갖추질 않았어요. 이거는 컨벤션 호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냥 컨벤션 센터는 숙박시설을 갖추진 않았어요. 나머지 시설에 대한 건 맞지만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컨벤션 호텔을 설명하고 있는 1번이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4번. 국제회의 종료 후 사후 관리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계속 컨벤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바로 나오죠, 여러분. 1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너무 이제 많이 알 것입니다. 행사 후에 일어나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회의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이번은 행사장 조사 관련 업무협조. 행사장 조사 관련 업무협조는 사전에 일어나는 기획 단계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85번 국제회의 유치 절차에서 공식 유치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 필요한 내용은 그렇겠죠. 자, 2번, 3번, 4번이 왜 틀린 것인지 보겠습니다. 2번 개최 능력. 그쵸? 유치 절차인데 개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후원 확보 가능성도 검토하겠다. 아직 유치 단계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최 준비 단계에서는 개최 기획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3번 국제협회 이사진들에게 지지서신을 발송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내용들이나 조직위원회 구성도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고 조직위원이 이미 구성되었던 내용들을 다 적진 않아요. 하지만 유관기관 등의 지지서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관 회의에서 우리는 이런 회의들을 유치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회의 중에 협회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막상 유치가 됐다? 유치가 됐는데 공항에서 이 협회는 불법 협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입장할 수 없어요.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했어. 그리고 정부 간 회의에서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어떤 협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 간에 이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 또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산시랑은 굉장히 좀 반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데모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 시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용인할 수 없어요. 하게 되면 뭐 교통 여러 가지 뭐 정부 쪽에서 해주는 교통의 행정적인 지원, 뭐 도로를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민원이 없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가 실패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입국 절차부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유치 절차에서 공식 유치 신서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유관기관들의 우리는 여기 이 회의를 유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지시서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치서신에 가장 뭐 사실 흔히 말하는 가장 큰 규모는 대통령이 서신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통령을 비롯한 그 유관기관들 아니면 지자체에서는 부산관광시장 그리고 뭐 부산관광공사 사장, 백스코, 뭐 호텔 총지배인 뭐 이런 사람들이 지시서신을 보낸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설명한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 문제에 대한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갔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사전에 풀어봐야지 제가 지금 하는 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까지도 좀 다 풀어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영상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휘에 그 시험을 넘어갈 줄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거를 매번 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여러분들 322페이지를 327페이지를 시험을 사실 쳐야 됩니다. 쳐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어휘를 반복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영상을 통해서 시험 치는 거는 계속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영상을 통해서보다 한정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는 계속 풀이와 문제 위주로 갈 것이고 이 시험은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팅을 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는 328페이지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나머지 문제를 푼 다음에 뒤에 있는 2019년부터 그 나머지 연도의 기출문제들을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풀어볼 거예요. 컨벤션이 끝났으면 여러분 집중적으로 호텔 기출문제로 넘어가지 않고 컨벤션에 관련한 것들을 복습을 하면서 좀 빠르게 풀어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게 완성되고 나면 호텔로 넘어가고 호텔의 기출문제를 또 예상 문제를 풀이하고 그게 설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뭐 기출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는 형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업 형식이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마시고 사실 다른 강의가 25분짜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PPT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수님들의 녹음이 되어 있고 그런 설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시간이 길더라도 사실 저도 뭐 이 영상 강의를 50분씩 막 한 60분씩 1시간씩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해요. 이게 그걸 나오기 위해서 꽤 많은 편집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이렇게 25분짜리가 아니고 또 유튜브나 다른 영상 자료를 25분 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시간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고를 알아주길 바라고 여러분들 좀 영상이 길지만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 반복으로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계속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